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3.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9% 하락했어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요. 뭐 지수 기여도를 보면 됩니다. 코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이렇게 HLB 빠졌고요. 에코프로 BM 뭐 이런 쪽 빠졌고요. 로봇도 빠졌고요. 뭐 바이오도 오른 건 있고 떨어진 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죠.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자, 그러면 알테오젠은 미증시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땐 안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뭐 특허 분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 때,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 때, 이럴 때 뭐가 늘어나나요?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나죠. 자, 지금 알테오젠의 거래대금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천억 정도의 거래가 터졌어요. 물론 알테오젠 기준에서 3천억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진 것은 아닙니다. 뭐 1천억도 터지고 2천억 터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천억 거래 정도가 된다는 건 직전 1년 정도의 거래 대금에서 보면은 거의 뭐 하위 한 30%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 지금 높은 거래가 터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동안 자주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의 바닥이 잡혀야 된다. 근데 나스닥의 바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자꾸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오르고 뭐 내일 모레 눌림목 오고 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언제 정도 보일 수 있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업종 차트를 제가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에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피는 고가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한 결과 장기간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알테오젠의 주가는 어떤가요? 그쵸? 2월 말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상승, 11월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됐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나왔을까요? 그냥 종목만 잘 잡으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시장의 추세를 미국 시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나스닥 지수예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죠. 물론 최근에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를 때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올 수 있겠죠. 물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소비 심리 둔화가 경기 침체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원인은 관세라는 거죠.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증시에 대한 문제는 없었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시작된 관세 부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호 관세를 시작하는 게 4월 2일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그 전에 나오는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일단 관세를 시작한 시점, 즉 1월 20일 이후부터 본다면 지금 1분기가 거의 다 가고 있는 시점에 특히나 2월 달 같은 경우에 지표가 어저께 물가 지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가 지표가 어저께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거든요. 미국 시장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제는 바닥이 나왔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건 최소한의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에서 한국 시장의 종목을 봐야 되고 한국 시장에서 봐야 되는 종목은 주도주를 봐야 되고 주도주는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반도체도 포함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보느냐? 시장보다 강하니까. 종목군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전에 업종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상황 보면 어때요? 그렇죠?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죠. 시장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증시가 강하니까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살죠. 그렇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증시가 폭락하는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주가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렇게 많은 폭을 떨어뜨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올라온 게 얼만데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미증시 안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이 생긴 겁니다. 왜?
관세를 때리면 미국 내에서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4.5% 기준에서 지금 금리를 더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떨어뜨릴 수 있다. 왜? 관세를 때리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소비 심리가 둔화될 수 있고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기업들의 실적, 고용으로 연결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걸 관세를 시작해서 2월달 첫 번째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해버렸어요. 예상치가 2.9%였는데 실제는 2.8%. 그리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해왔었던 게 하나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낮춰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베이비 드릴 외쳐온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결과 지금 어때요? 물가 지표가 높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미증시가 일단 바닥에 잡혔으면 알테오젠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중간중간에 있었던 할로자인과의 분쟁건, 뭐 특허 관련된 내용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할로자임의 특허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 왜? 아니 특허는 A, B, C 이거 내 거, B 내 거, C 내 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A에 파생된 무언가 그러니까 범위를 잡아버린 거죠. 열거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A부터 D까지 포함되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냥 다 내 거. 할로자임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머크가 이걸 때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물론 나와 봐야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크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컸다고 한다면 형인우 대표가 이쪽 구간에서 다시 5% 지분 공시를 해가면서까지 매수하는 부분 그렇죠. 1조 원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테오젠이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은 키투르다에 대한 판매량이나 여기서 나온 로열티나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시장에 대한 안정화다. 그랬을 때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군은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자 보는 기업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아니라 적자 보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들을 해야 됩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알테오젠 실적이 지금 좋아서 들어가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알테오젠을 매매한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주가에 녹여내는 게 선반영 기조에서 맞춰서 우리는 가격이 올라갈 때 그래서 올라갈 때 지금 뭐가 나와요?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금은 고가를 돌파하기에는 그렇죠. 그만큼의 거래대금이 늘어나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 주식시장은 내리는 이유가 팔면 내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안 사도 내립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약간 쉬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미증시의 안정 무엇보다 관세를 때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로 빠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저께 나온 CPI 그리고 오늘 PPI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시장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미증시의 등락은 앞으로도 있겠지만 하락 추세가 그쵸 뭐 폭락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크겠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 진짜 중요한 구간이 됐고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상승의 끝은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빠지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근데 내가 확인하고 매매를 해서 지금 가격에서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10%가 수익이 안 되거나 고가에 물렸다. 그러면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절대 손절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미증시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고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ADC 관련된 내용이나 그리고 뭐 한로자인과의 무언가 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고가를 못 돌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단지 시장이 안 좋아서 쉬고 있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사실상 1년 동안 올라온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쵸? 거의 7배, 8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쉬어주는 건 우리가 인정하자. 그리고 매매하는 구간도 제가 이쪽 구간,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고가에 물렸거나 이번 고가에 물렸다면 여기서는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만큼 실시간 타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올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어저께 내용부터 보시죠. 미국 물가지표 발표 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눌러버렸다. 그래도 미증시 바닥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바닥이 뭐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나왔어요. 나왔는데 수직으로 반등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겁니다. 4월 2일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때까지 알테오젠이 뭐 고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알테오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건데 그 구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알테오젠은 주도주니까. 자, 그럼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 국내 시장은 미국보다 조금 강하다. 주도주는 미증시보다 월등히 강하다. 미증시 폭락 구간을 지나갔다. 이 얘기 드린 거죠. 반등 시기에 맞춰 한국에도 주도주 매매 예정이다. 주도주 중에 하나는 알테오젠, 그리고 주도 섹터는 뭐예요? 바이오, 알테오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조선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보면 되고 방산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반도체도 포함시켜야 된다. 왜? 낸드 가격이 관세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을 조짐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실제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여기 3월 12일 날, 그쵸? 장시작 전부터 이야기를 드려왔고,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대 수익 구간에 있고, 삼성중공업은 1월 달에 하나오션으로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으로 현재 15%대 수익 구간에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수익 구간을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소통방에서 공유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소통방에서 공유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세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공략한 결과 매수 구간 잡았죠.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매집 기간을 거쳤고 1월과 2월달 어느 정도 57%대 수익 구간, 그렇죠? 충분하게 수익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가에 딱 잡아서 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상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결과 수익 구간 꾸준하게 만들어냈다. 밑에 보시면 30%대. 그쵸? 수익 구간. 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를 보는 데 있어서 HLB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는데요. HLB를 제가 작년에 매매한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죠. 그쵸? 여기 보시면 보세요. 30%, 18%, 13% 언제예요? 24년 초예요. 딱 이 구간까지 매매를 하고 여기서 하한가 두 방 맞고 이쪽 구간에서 손절을 한번 합니다. 제가 쭉 보면 3.8% 5월 20일 날 3%딱 손절을 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매수, 마지막으로 21% 수익 보고 매매 안 하죠. 그렇죠? 그 뒤에는 알테오젠만 주구장창,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들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HLB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세력주입니다.
리보세라님 다 좋아요. 아는데 그런 것보다 시세 자체가 그렇게 움직인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빅파마와의 계약 구간이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알테오젠이 유일하고 한국에서 바이오 대장은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HLB가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가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댓글이 그렇게 달릴 걸 제가 봤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조짐이 있다. 그럼 소통방에서 먼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만큼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렇게 수익이 실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상의 내용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판단이 될 텐데, 이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폭락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미증시가 계속해서 빠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트럼프가 미국을 망하게 할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선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온 지표로만 봐서는, 물가 지표로만 봐서는 시장이 빠질 만큼 빠진 부분은 지금 그 우려감에 대한 반영이 다 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었던 거고, 이건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3월 달 그리고 4월 초반까지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미증시가 반등을 할 테니까 이 주도주를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